새벽 6시 윤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윤가은 씨, 지금 당장 짐 싸세요. 오늘까지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가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해고 통보입니다. 인사팀 결정이에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뚝. 전화가 끊겼다. 가은은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비친 건 어제 SNS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요즘 백화점 서비스 수준 최악. 계약직은 역시 품격이 없어. 작성자 도예린. 그 아래로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가은의 뺨이 다시 얼얼하게 아파왔다. 3일 전 그녀가 맞았던 바로 그 뺨. 왜 나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아니, 정확히는 3일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한다. 3일 전 라벨루 백화점 VIP 라운지. 이게 커피예요? 정말? 도예린의 목소리가 라운지 안을 날카롭게 가로질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밀어냈고 커피가 하얀 테이블보 위로 쏟아졌다. 윤가은은 재빨리 행주를 꺼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새로 준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예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12cm 힐을 신은 그녀의 키는 가은보다 한참 높아 보였다. 실제로는 단 5cm 차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압도적인 높이 차이처럼 느껴졌다. 당신 같은 사람이 VIP 라운지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가은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이게 실수로 끝날 일이에요? 순간 도예린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탁! 정확하게 가은의 왼쪽 뺨을 가격했다. 라운지의 공기가 멎었다. 3명의 다른 고객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의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침묵이 흘렀다. 가은은 뺨을 감싸쥐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귀에서 윙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입안에서 피 냄새가 났다. 왼쪽 뺨 안쪽이 찢어진 것 같았다. 다음부턴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이해했어요? 도예리는 명품 가방을 집어들고 유유히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구두 굽소리만이 차갑게 복도에 울렸다. 마치 승리의 행진곡처럼. 가은은 그대로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아니, 참아야 했다. 고객들이 보고 있었다. 동료들이 보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옆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공구 가방을 든 그는 천장의 조명을 수리하러 온 기사처럼 보였다. 네, 괜찮습니다.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남자는 천천히 사다리에서 내려와 가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온화했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한 것이 깔려 있었다. 손님이 왕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품격을 잃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 가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남자의 눈이 그녀와 마주쳤다. 그 순간 묘한 위로가 느껴졌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최명원 라벨루 시설관리 협력업체.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사다리로 올라갔다. 가은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떨리는 손으로 쏟아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몰랐다. 방금 그 남자가 누구인지. 같은 날 오후 2시
윤가은 씨, 들어오세요. 백화점 인사팀 이선미 과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가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선미는 서류를 넘기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도예린 씨가 컴플레인 넣었어요. 당신 때문에 기분 상했다고. 하지만 과장님, 저는 그냥 손님 기분 상하게 한 게 그냥이에요? 이선미는 펜을 툭 던지며 의자에 기댔다. 가은 씨, 현실을 보세요. 도예린 씨가 누군지 알죠? 도준혁 부사장 부인이에요. 이 회사 사실상 2인자 부인이라고요. 그래도 CCTV를 확인하시면 CCTV. 이선미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보안팀에서 연락 왔어요. 해당 시간대 영상이 시스템 오류로 손상됐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필 그 시간만. 됐어요, 가은 씨. 당신이 뭘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결정났어요. 자진 사퇴각서 쓰세요. 싫습니다. 이선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자진 사퇴는 안 합니다. 이선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해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세요. 가은은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이미 뺨이 더 아팠다. 다음 날 직원 휴게실. 야, 들었어? 가은이 도 부사장 부인한테 찍혔대. 진짜? 어쩐지 요즘 안 보이더라. 맞아. SNS에도 올라왔던데 계약직은 품격이 없다고. 가은은 휴게실 문 앞에서 멈칫했다. 안에서 들리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다. 그래도 불쌍하긴 해. 맞았다며? 아, 그건 루머 아니야? 확인된 거 아니잖아. 근데 가은이도 좀 그렇긴 해.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VIP 라운지에서 잘렸지. 가은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에 주저앉은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열자 도예린의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품격은 타고나는 것.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진 속 도예린은 명품 카페에서 우아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다.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다. 역시 언니, 멋져요. 진짜 품격 있으시다, 유유. 어떤 백화점이에요?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가은은 핸드폰을 꺼버렸다.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함보다 분노가 먼저였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 수리기사 최명원이었다. 또 만나는군요. 그는 천천히 계단에 앉으며 물었다.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최악이에요. 가은은 솔직하게 답했다. 해고 통보 받았어요. 그냥 짐 싸고 나가래요. 증거는요? CCTV가 손상됐대요. 하필 그 시간만. 최명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 회사 썩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덮어버리죠. 가은은 그를 빤히 쳐다봤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하세요? 일하는 게 아닙니다. 최명원이 미소 지었다. 고치려고 있는 거죠. 고친다고요?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는 일어서며 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윤가은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흘 뒤 가은의 마지막 출근일. 짐을 정리하는 가은 앞에 동료 직원 몇 명이 찾아왔다. 가은아, 미안해.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괜찮아. 어차피 여기 오래 있을 생각도 없었어. 거짓말이었다.
가은은 이 일을 정말 좋아했다. VIP 라운지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웠다. 3년 동안 계약직으로 버텨온 이유도 정규직 전환을 기다렸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지. 가은이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어쩌겠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 동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짐을 다 싸고 나오는 길, 가은은 관리실에 들렀다. 저기요, 이거 최명원 선생님께 전해주실 수 있나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최명원 선생님께 짧은 인연이었지만 선생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지만 제 품격만큼은 지키고 갑니다. 언젠가 이 회사가 진짜 라벨루가치라는 이름에 걸맞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윤가은 올림. 가은은 백화점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커다란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안녕.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라벨루 그룹 본사 20층. 임원 회의실 문이 열렸다. 도준혁 부사장을 비롯한 10명의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 회의 주제가 뭡니까? 도준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갑자기 회장님이 소집하셨다는데요. 회장님? 최 회장님이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최명원 회장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회의를 소집했다는 건 문이 열렸다. 최명원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엔 작업복이 아니었다. 맞춤 제작된 네이비 수트,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공기가 변했다. 회의실 전체가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회장님.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도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앉으십시오. 최명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상석에 천천히 앉으며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지난주 우리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들 아시죠?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 윤가은이라는 직원이 고객에게 폭행당한 사건이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도준혁이 입을 열었다.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접촉이었고, 가벼운 접촉? 최명원이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CCTV 영상이었다. VIP 라운지. 도예린이 가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탁! 소리까지 들렸다. 생생하게.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이게 가벼운 접촉입니까? 최명원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울렸다. CCTV가 손상됐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보안실장 백태수가 땀을 흘리며 말했다. 시스템 오류로. 오류? 최명원이 비웃었다. 제 개인 서버에는 모든 영상이 백업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모든 CCTV가 제 승인 없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혹시 누가 조작한 겁니까? 최명원이 백태수를 쏘아봤다. 죄송합니다. 누구 지시였습니까? 침묵. 최명원은 고개를 돌려 도준혁을 봤다. 도 부사장, 당신 부인이죠? 회장님, 그건 제가 몰랐던. 몰랐다? 최명원이 책상을 탁 쳤다. 당신 부인이 직원을 폭행했는데 몰랐다고요? 그리고 그 직원을 해고시킨 것도 몰랐습니까? 라벨루가 뭔지 아십니까? 최명원이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다. VALEUR. 프랑스어로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가 돌아서며 도준혁을 똑바로 봤다. 사람을 때리는 순간 우리는 가치를 잃습니다. 그게 고객이든 임원 부인이든. 회장님, 기회는 이미 주었습니다. 최명원이 서류를 펼쳤다. 도준혁 부사장, 즉각 해임합니다. 백태수 보안실장, 좌천 발령. 이선미 과장, 경고 조치 및 강등. 임원들이 숨죽였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서류를 들어 올렸다. 윤가은 씨, 복직 및 승진 발령. VIP 고객 케어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라벨루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긴급 공지가 떴다. 라벨루 그룹 공식 사과문. 안녕하십니까. 라벨루 그룹 회장 최명원입니다. 지난주 당사 백화점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사 임원의 배우자가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은폐하려 한 조직 내 부정행위 또한 적발되었습니다. 조치사항, 도준혁 부사장 즉시 해임, 관련자 전원 징계, 피해 직원 복직 및 보상,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라벨루는 가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명원 드림. 이 공지는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졌다. 대박. 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이게 진짜 기업이지. 도예린 인스타 폭파됐네. 키읔키읔키읔. 계약직 때린 거 실화였구나. 라벨루 주가 오를 듯. 도예린의 SNS는 댓글 폭탄을 맞았다. 사람 때리고 품격? 키읔키읔키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사과 안 해? 남편 잘렸다며? 치읓키읔치읓키읔. 인생 망한 거 축하드립니다. 결국 도예리는 모든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사진과 이름은 커뮤니티 곳곳에 퍼진 뒤였다. 같은 시각 도준혁의 집. 여보, 우리 어떡해? 도예린이 울먹이며 물었다. 도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뭘 어떡해. 이미 끝났어.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명품 가방들을 되파는 중이었다. 그래도 당신 아버지가 이사인데 뭔가 방법이 있지 않아? 아버지? 도준혁이 비웃었다. 아버지가 제일 화나셨어. 나 때문에 체면이 구겨졌다고.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웠다고 주주들한테 욕먹는다며. 그럼 우리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 났어. 복직은 불가능해. 다른 계열사 가는 것도 막혔어. 업계 전체에 소문 퍼졌어.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 도예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도준혁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전부 내 때문이야. 왜 때렸어? 왜? 나도 몰랐어. 그냥 화가 나서. 도준혁이 소리쳤다.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 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도준혁이 벽을 주먹으로 쳤다. 내가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다 너 때문이야. 도준혁은 집을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도예리는 혼자 남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3일 후 가은의 첫 출근. 윤가은 팀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쪽입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가은은 새 명찰을 달고 복도를 걸었다. 윤가은 VIP 고객 케어 팀장. 복도를 지나가는 그녀를 보며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진짜 팀장 됐네. 회장님이 직접 발령 내셨대. 대단하다, 진짜.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팀장님 무시하면 큰일 나. 그 순간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이선미였다. 강등되어 이제는 일반 매장 담당이 된 그녀. 둘의 눈이 마주쳤다. 가은 씨, 과장님. 가은이 차갑게 대답했다. 아, 이제 과장 아니시죠? 대리님. 이선미의 얼굴이 붉어졌다. 미안해요. 그때 괜찮아요. 가은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저도 배웠으니까요. 현실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현실이네요. 가은은 그대로 지나쳤다. 이선미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명찰을 만졌다. 이선미 일반 매장 대리. 같은 날 오후 라벨루 VIP 라운지. 윤 팀장님, 첫 고객이십니다. 직원이 안내했다. 가은이 라운지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도예린이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윤가은? 도예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은의 명찰을 보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어떻게? 제가 이제 이라운지 팀장입니다. 가은이 차분하게 말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도예리는 일어나려 했다. 저는 그냥. 앉으세요. 가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도예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커피 드릴까요? 가은이 물었다. 아, 지난번에 제가 내린 커피는 마음에 안 드셨죠? 이번엔 제대로 내리겠습니다. 팀장이 된 만큼 실력도 늘었거든요. 가은은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소리가 조용한 라운지에 울렸다. 도예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완성된 커피를 테이블에 놓으며 가은이 말했다. 고객님, 혹시 불만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 회사는 고객의 목소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말끝에 묘한 강조가 실렸다. 도예리는 그 의미를 알아챘다. 그리고 가은이 덧붙였다. 저희 라운지는 CCTV가 24시간 작동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점검하시거든요. 도예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네, 죄송하다고 했어요. 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다. 고객님, 사과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커피값은 받을게요. 12,000원입니다. 도예리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테이블에 놓고 황급히 나갔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급하게 울렸다. 가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뛰었다. 이게 복수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하기보다는 공허했다.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는 지금부터였다. 2주 후 도예린의 단골 명품 카페. 죄송한데요. 이 카드 승인이 안 되는데요. 카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예린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럴 리 없는데.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봤는데 한도 초과래요.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도예리는 급히 다른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그것도 거절당했다. 현금으로 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졌지만 5만 원밖에 없었다. 커피값은 28,000원이었지만 남은 돈으로 케이크까지 주문한 상태였다. 케이크는 취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도예린 아니야? 맞네. 라벨로 그 사람.
완전 몰락했나 보네. 당연하지. 남편 잘렸잖아. 맞아. 인터넷에 사진 다 돌아다니던데. 도예리는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명품 가방을 든 손이 떨렸다. 거리를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다. 3주 전만 해도 이 거리를 당당하게 걸었던 여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같은 날 저녁 SNS 커뮤니티. 제목 오늘 카페에서 도예림 봤는데요. 카드 승인 안 돼서 진땀 빼더라고요. 키읔키읔키읔. 케이크 주문 취소하는 거 개웃김. 예전에 이 카페에서 웨이터한테 반말하던 사람 맞나 싶음. 인과응보란 게 있긴 있나 봄. 댓글. 역시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함. 윤가은 팀장님은 요즘 잘 지내시나? 라벨로 회장님 진짜 멋지심. 품격은 돈으로 안 사진다 진짜. 남 때리고 품격 타령하던 거 레전드. 결국 다 돌아오는구나. 한개월 후 도준혁의 집 앞. 이사 트럭이 서 있었다. 도준혁 부부는 집을 빼야 했다. 월세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제 어디로 가? 도예린이 물었다. 지방으로. 아는 사람이 작은 사무실 하나 소개해줬어. 지방? 다른 선택지가 없어. 도예린은 이사 짐들을 바라봤다. 명품 가방들은 모두 팔렸다. 남은 건 낡은 가방 몇 개뿐이었다. 내가 이러려고.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도준혁이 쌀쌀맞게 말했다. 그냥 받아들여. 트럭이 출발했다. 도예리는 뒤를 돌아봤다. 그녀가 살던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다. 한때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3개월 후 라벨로 신규 지점 오픈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명원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라벨로 신규 지점의 총괄 책임자를 소개합니다. 윤가은 팀장님 나오시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가은은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우아한 베이지 수트를 입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그녀는 누구보다 빛났다. 안녕하십니까. 윤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당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 품격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다. 앞으로 이 지점은 진짜 가치를 보여드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가치, 고객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기립박수였다. 가은은 무대에서 내려오며 최명원 회장과 악수했다. 축하합니다, 윤 팀장.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이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지켜줬으니까요. 오픈식이 끝난 후 로비. 가은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대학 동기들이었다. 와, 대박. 진짜 지점 총괄 됐네. 너 인터넷에서 완전 유명해졌던데? 그 도예린이라는 사람 완전 망했다며? 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근데 나는 그 사람 생각 안 해. 이제는 멋있다, 진짜. 너 완전 자신감 넘치네. 달라 보여. 가은이 픽 웃었다. 달라진 게 아니야. 원래 내 모습을 찾은 것뿐이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 진짜 멋있어. 본받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 당당한 게 아니야. 가은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냥 내가 누군지 아는 거지.
내 가치를. 1년 후 라벨루 그룹 연말 시상식. 올해의 직원상 윤가은 팀장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가은은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그녀는 눈부시게 빛났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명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 최명원 회장이 미소 지으며 박수쳤다. 그리고 저를 시험했던 모든 순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 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앞으로도 저는 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다. 시상식이 끝난 후 로비. 가은은 트로피를 들고 로비를 걷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초라한 차림의 여자가 다가왔다. 도예린이었다. 둘은 눈이 마주쳤다. 도예린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1년 전 그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말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도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5분만요. 둘은 조용한 벤치에 앉았다. 미안해요. 도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도예린이 눈물을 흘렸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알긴 뭘 알았어요. 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전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당신 손이 제 뺨을 때리는 꿈을.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예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가은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전 당신을 용서 안 해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도 이제 품격이 뭔지 배웠길 바라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태도로 만드는 거라는 걸. 도예리는 벤치에 남아 혼자 울었다. 가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저녁 가은의 집. 가은은 트로피를 책상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최명원 회장이었다. 팀장님, 축하 인사 제대로 못 드렸네요. 회장님, 전화까지 주시다니요. 당연하죠. 오늘 당신의 소감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명원이 잠시 멈췄다. 도예린 씨를 만났다고 들었어요. 네. 짧게요. 용서했습니까? 가은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용서는 안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 에너지는 더 가치 있는 곳에 써야죠. 최명원이 전화 너머로 웃었다. 역시 당신은 진짜 품격을 아는 사람이에요. 회장님께 배운 겁니다. 아니에요. 당신 안에 원래 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을 뿐이죠. 통화를 끊고 가은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더 당당하고 더 빛나는.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윤가은, 당신은 해냈어. 당신은 정말 대단해. 당신은 아름다워. 앞으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 이건 오만이 아니었다. 자기애였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것. 2년 후 라벨루 그룹 이사실. 윤가은은 라벨루 그룹 이사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2년 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권력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날 최명원 회장이 선물한 문구. 가은은 액자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때 비서가 노크했다. 이사님, 도예린 씨가 면담 신청을 했는데요. 가은은 잠시 멈췄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도예린이 들어왔다. 2년 전보다 훨씬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앉으세요. 도예린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오늘 온 이유가 뭔가요? 사과하러 왔어요. 진심으로. 가은은 그녀를 바라봤다. 2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2년이 걸렸어요. 제 잘못을 정말로 깨닫는데. 도예린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거 읽어주세요. 제 진심입니다. 가은은 편지를 받았지만 열지 않았다. 도예린 씨, 네. 전 아직도 당신을 용서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알아요. 하지만 가은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변했다면 그걸로 됐어요. 제 용서보다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니까. 도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잘 사세요. 도예린이 나간 후 가은은 편지를 열었다. 윤가은 이사님께 2년 전 제가 저지른 일은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저는 배웠습니다. 품격이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당신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습, 그게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도예린 올림. 가은은 편지를 접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끝났구나.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 그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도시는 빛나고 있었다. 그날 그녀의 뺨을 때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뺨을 맞은 사람은 세상을 얻었다. 가은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윤가은, 당신은 정말 대단해. 당신은 빛나. 당신은 아름다워. 당신은 가치 있어. 앞으로도. 이건 교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존중이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품격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치는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라벨루 본사 건물 입구에 새로 걸린 문구가 석양빛을 받아 빛났다. VALUR 진정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가은은 그 문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했다. 윤가은,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어. 당신은 완벽해.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자기애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품격이었다.